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지적 GRI 시점의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도 좀 자연스럽게 좀 인사를 좀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경기연구원 인구사회연구실 실장을 맡고 있는 유정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근복입니다. 경기연구원 인구사회실의 연구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전지적 GRI 시점은 하나의 주제를 놓고 서로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그들은 왜 사랑하지 않는가입니다. 정말 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주제가 두 분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이실직고 하자면 제 입에서 나온 주제입니다. 예. 제가 한동안 이렇게 사랑이 뭔가 이런 데 꽂혀 있어서 저출산 문제를 연구하다 보니까 네. 결혼을 안 한다 그러고 뭐 아이를 안 낳는다 그래서 도대체 이들은 왜 사랑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을 던졌는데 그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요. 네.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 사실 질문이 잘못됐다. 사랑하지 않는가가 아니고 그들의 사랑은 내가 아는 사랑과 어떻게 다른가? 뭐 이 정도가 돼야 맞지 않을까? 차이점, 네, 차이점에 네. 대한 고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네, 사랑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과연 나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 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한번 좀 들여다보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사랑과 결혼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사랑을 하고 있지만 왜 결혼으로 이어지는 커플들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2015년에 30만 건이 넘던 혼인이 2023년 2년 전이죠. 19만 건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예전에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출산으로 하는 요 단계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뭐 맞아요. 누구나 겪는 그런 뭐 생애 주기 같은 뭐 그런 거였는데 당연하게 생각을 했죠. 당연하게 하는. 근데 요즘은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가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랑해도 결혼 안 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이 현상이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 그렇죠. 사실 거의 전 세계적으로 소위 후기 근대로 넘어오면서 나타나는 특징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나 이론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이 사랑의 결실은 아니다. 사랑이 결혼의 필수 조건일 수는 있습니다. 네.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테지만 사랑한다고 굳이 결혼해야 되나? 라는 생각들을 이제 더 이상은 안 하는 사회고, 다만 우리 사회가 지금 이것 때문에 시끄럽고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야, 전쟁 때도 사랑을 했다. 그때도 우리 아이 낳았다. 근데 사골세빵에서 시작해서 니들 다 키웠는데 너희들 뭐하냐?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의 사랑과 결혼하고 지금은 다르거든요. 서구에서는 이걸 아주 오랫동안 변화를 경험했다면 한국에서는 이걸 단 한두 세대 만에 압축적으로 경험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좀 결혼을 하지 않는 세대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저출산 문제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 이 부분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박사님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저출산이 문제라고 우리나라에서 인식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출산과 문제가 좀 같이 붙어서 네. 나오죠. 네, 왜냐하면 2000년대 초반에 이미 1.3명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초저출산이 시작이 됐고요. 예. 그리고 현재까지 그게 이어지면서 사실은 고착화가 된 거거든요. 외국에서 바라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수치거든요. 네. 사실 이게 산술적으로 남편과 아내 둘이 결혼해서 한 명도 자녀를 낳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가면 결국에 인구는 사실은 줄어드는 수밖에 없어서 네. 사실 이제 이런 거에 부착해서 어쨌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 기조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과연 언제까지 문제로 바라봐야 되냐? 이거는 그냥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현상에 맞춰서 다른 부분을 뭔가 대응하고 적응하고 아니면 속도를 좀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조금 이제 정책 흐름이라고 예. 얘기할 수 있고요. 그 투트랙으로
저출산을 완화하는 한편에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저출산도 사실 아까 결혼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엮여져 있습니다. 뭐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 부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고 대부분. 두 번째는 이제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 또 하나는 이제 가치관의 변화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아이를 키울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낳았을 때와 낳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 보니 내가 이럴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이를 출산하고 낳는 것 사이에 정말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경제적으로 제일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주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의 저출산을 문제로 프레임하고 많은 돈을 투자해왔던 많은 정책들의 아이디어가 이겁니다. 자, 돈이 없으니 아이를 낳나? 그럼 돈을 줄게. 그럼 아이를 낳겠지? 집이 없으니까 아이를 못 낳는다고 집 사는 거 도와줄게. 그럼 아이를 낳겠지. 근데 사람 사는 데가 그렇게 단순인 거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없어서 나 외로워요. 그럼 친구 생기면 안 외로워지나요? 어떤 친구냐에 따라 달라지죠. 다르기도 하죠. 친구 때문에 더 외로울 수 있잖아요. 연애 안 해서 나 괴로워. 연애하면 행복해지나요? 해보셔서 아잖아요. 힘들죠.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행위와 관련된 것들은 단순 인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큰 반증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의 80% 이상의 사람들은 공공주택에 국가가 주는 집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신청하고 나면 집을 받아요. 그러니까 집 문제가 없는 사회입니다. 싱가포르의 지금 합계 출산율이 0.97이에요. 집 문제가 해결돼도 출산하지 않는다는 거. 일이 안 되네요. 네, 거기도 일이 안 돼요. 경제 문제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다? 개인 수준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개인들은 도와줘야 되지만 나라 전체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나아지면 아이를 낳을 거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개인적으로도 그거 생각했으면 저도 셋까지 못 낳죠. 아들 하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둘째는 생각 안 하셨어요? 이 연구 파트로 오면 보통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상적인 자녀 수가 몇 명이냐? 그랬을 때 저도 항상 사실은 2명이었습니다. 저도 늘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저도 항상 2명이었는데 이제 제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이 2명이서도 아이 1명을 케어하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도움도 받고 뭐 이제 친척의 도움도 받고 이래서 1명을 케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 사실은 둘째를 생각했다가 네, 결국에는 이제 네, 포기를 한 상황이 네. 돼서 그러니까 저도 요즘 와이프랑 하는 이야기의 대부분이 오늘 픽업할 수 있어? 오늘 등원 가능하니? 요 얘기가 지금 대부분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이 모든 문제가 부모가 다 일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큰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맞벌이의 문제인데 우리나라 맞벌이 비율을 보면 2024년 기준, 그러니까 작년 기준이죠. 전체 가구의 약 48%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집에서 한 집은 무조건 맞벌이를 한다라는 얘기인데 경기도에서는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 4.5일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네, 실시하고 있는 예. 사업이고요. 그 일주일에 5시간 정도의 근로 시간을 단축해줘서 네. 이제 원래 5일 근무제에서 0.5일 정도를 이제 일을 예. 안 하는 네, 이런 방식으로 되고 있고 사실 4.5일제 핵심은 기업을 어떻게 협조할 수 있게 만드느냐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시범 사업은 그 4.5일제를 하면서 어쨌든 일을 덜하지만 연봉은 임금은 그대로 줘야 돼서 그 부족분을 공공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되고 예. 있는데 사실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알 수 없거든. 예산이 어쨌든 한정되어 있으니.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업은 또 기업 나름의 입장이 있다 보니 예. 네, 그리고 기업에서도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는 시간을 단축하면 반드시 그게 매출의 하락으로 그렇죠. 이어질 수밖에 없는 예, 구조다 직결되는 보니까 문제니까. 적극적으로 아직까지 협조시키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은 이쪽이 되게 중요해질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인구 정책 안에서 다루어지는 게 아니라 산업 정책 안에서 같이 인구 정책이 좀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저는 좀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좀 맞물릴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건데 지금 기업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지금 사실 뭐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나름의 여유가 있다면 이 4.5일제를 참여할 수도 있을 텐데 문제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이걸 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 이 4.5일제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을 타겟하겠다고 기준 자체를 그 고용인원 30명에서 300명 사이의 중소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스스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나라 노동자 중에 공기업하고 대기업 빼면 75% 정도가 다 요 수준의 회사에서 일을 네, 하시는 네, 거거든요. 그럼 여기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문제는 이제 다양한 방식의 근로 형태들이 나타난다는 건데 저는 주로 플랫폼 노동이나 자영업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들은 자기가 고용주인데 자기가 돌봄 휴가를 쓰거나 내지는 단축근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플랫폼 노동 같은 경우는 사실 고용주가 확실치 않아서 지금 여러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예, 예. 이 제도가 실시하고 있는 요 범주 밖에 존재하는 이 부분이 점점 커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유 박사님의 아이디어에 대단히 공감하고 있는 게 하나 뭐냐면 이건 단순히 일수를 줄여주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 선택하게 해줄게. 금요일 날 하루 반나절 쉴래 아니면 2주에 금요일 날 하루 쉴래. 이렇게 선택한다고 해서 과연 내가 필요로 한 육아에 얼마만큼 동참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아이 길러봐서 아시잖아요. 저 오늘 아침에도 나오는데 애가 열이 날까 봐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아프거나 갑자기 유치원이 쉬거나 어린이집이 안 하는 날들은 내가 계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러니까요. 있죠. 네. 저는 매주 두 번째 주 금요일 날 쉬니까 금요일 날 아플래?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전체에서 몇 시간을 빼줄 때 이 시간을 얼마만큼 노동자나 근로자들이 유연하게 쓸 수 있느냐 그 유연성. 유연성을 담보로 해주는 게 사실은 전체 시간을 5시간을 단축할 것이냐 6시간을 단축할 것이냐의 문제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게 저희 유 박사님 의견이신데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방향성을 갖고 앞으로 제대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 박사님께서 던져주신 그 질문 그들은 왜 사랑하지 않는가라는 주제에서 시작을 해서 저희가 저출산, 육아 뭐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심도 있게 좀 나눠봤습니다. 두 분으로 인해서 저출산에 대한 저의 인식도 좀 많이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도 경기연구원의 복도에 같이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던 촬영이었는데 일단 두 분 오늘 촬영 좀 어떠셨는지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1시간 정도 예.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서 부적절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네. 네. 그리고 계속 후회 중입니다. 그들은 왜 사랑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 질문 자체를 잘못했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은 하고 있는데 네. 그들의 사랑이 어떻게 다른가를 제 스스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는 예. 그런 연구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 임했습니다. 네. 네, 저도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공 박사님이 이제 던져주신 주제가 사실은 굉장히 철학적인 주제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심오한 주제고 근데 어쨌든 다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말씀해 주신 걸로 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포장 감사합니다. 두 분 덕분에 저도 뭐 이런저런 왜냐하면 서로 공감대가 좀 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뭐 저출산 문제를 떠나서 이 콘텐츠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올 겨울에 많이 사랑하시고 또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자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지적 GRI 시점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